지난주에 썰콤이랑 서킷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잘 돌아는 가는데, 뭐 썰콤을 저렇게 짜는 건 알겠는데, 이걸 왜 짜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 사이사이 과정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다시 이거를 나름 딥다이브라고 적어놨는데, 딥다이브는 아닌 것 같고, 다시 얇게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그 저희 세션 때 애매했던 포인트들을 한번 훑고 다시 이제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그래서 포인트들이 이제 셋업에서 트러스티드 셋업이란 걸 뭐 한다고 여기 그때 지난번 강의에 넣어주셨어요. 그때 이제 서킷이랑 이게 톡시 웨이스트였냐 뭐였냐 막 엔트로피였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랜덤 값들을 왜 하는지, 뭐 세레머니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 유한체 이런 말도 했는데, 이 크기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보려 했는데, 이거 제가 답변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포인트를 다시 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기는 제가 지금 깜빡해서 안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워 오브 타워에서 파워가 무슨 의미인지나 뭐 다른 G의 값이나 타워의 값이나 무슨 의미인지를 저희 그냥 디코에서 했던 걸 그냥 정리를 했던 거였고,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래 내용을 좀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사실 좀 접근을 GK 스나크를 우리가 왜 하는가, 그러니까 GKP 중에서 GK 스나크라는 걸 왜 하는가부터 저는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맨 처음에 그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스나크라는 걸 이용해서 프로프를 만든 다음에 내가 한 서킷이 제대로 그 작동한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였는데, 그럼 이제 왜 스나크를 쓰는 거지에 대해서 포인트가 저는 좀 고민이 됐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부 좀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GKP에서 원래 GKP에서는 사실 저 그냥 되게 그 많은 매스메티컬한 펑션이 아니라 일부 매스메티컬한 펑션,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시그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사실 가능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뭐지? 질문이 뜨는 거죠. 아, 네, 방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네, GK 스나크이기 전에, 그러니까 early GKP는 이제 only allowed 했다는 게 일부 이제 가능한 매트메티컬한 펑션에 대해서만, 일부 이제 가능한 방정식에 대해서만 GKP끼리 생성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GKP GKP가 가능했던 매스메티컬한 그 펑션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원곡선 같은 지난주에 배웠죠. 그런 어떤 특정 프로토콜만 가능했었는데, 그게 그 하나의 예시로 이제 화음곡선을 이용한 그 디지털 시그니처를 만드는 디지털 설명,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제 나는 새롭게 일부 그 제한된 뭐 타원곡선 함수 말고, 나는 뭐 샤256처럼 어떤 해시 펑션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나 이제 해시를 돌렸을 때 나 근데 이제 프리 이미지 값, 해시 아웃풋이 되기 전에 인풋 값 같은 거를 알고 있어. 어떤 되게 일반적인 수학식 있잖아요. 제한되지 않는 이런 것도 이제 GKP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간 게, 암호학자들 보고 나 이거 다른 거 일방적인 것도 하고 싶으니까 새로운 프로토콜 좀 만들어 봐라 하고 나온 게 이제 GK 스나크가 되는 거라고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GK 스나크란 하나 이제 가젯이 하나의 무슨 뭐라 하던데, 그 최소 단위 어떤 모형 같은 어떠한 그 초기 프로토콜? 네,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어떠한 매스메티컬 펑션이라도 GKP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이제 GK 스나크 중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GK 스나크의 정확한 1대1 매칭은 아닌데, 스나크는 이런 걸 풀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학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내가 유저가 원하는 특정 병택의 1 더하기 1은 이하 어떤 플러스 같은 서킷도 이제 GKP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GK 스나크의 되게 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GK 스나크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어떠한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프로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쉽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요 내용을 거기서 공부를 해왔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GK 스나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석세인트란 말이랑 넌 인터랙티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요 두 내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요 두 개의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되게 작은 리니어 타임 내에서 가볍게 만들 수 있고 넌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걸 좀 넘어가기 전에 네, 넘어가기 전에 그럼 이제 아까 위에서 만들어주신 어떤 새로운 함수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새로운 펑션을
스나크한테 이제 피드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하는 어떠한 규칙, 네. 이 썰콤을 짜는 거죠. 그래서 썰콤을 짠다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새로운 어떤 매스메티컬 펑션에 대해서 이미 매스메티컬 펑션을 스나크한테 피드하려고 만드는 어떠한 어, 네. 이런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SK 스나크에서 메인 5 스텝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되게 전 막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무슨 호모 모시기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 페어링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막혀서 이걸 이따 지훈님께 던질 예정이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스텝이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스텝을 이게 영어로 되고 보기 어려우니까 이제 잘 찾아보니까 그뭐 시그리드 진님인가 그분이 올려주신 어떠한 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 짜놨길래 바로 인용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이런 형태로 도식화해서 이용을 해보면 어? 네. 그래서 이용해보면 1차적으로 이 아래 이 네 가지 단계인가? 요 단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어떤 컴퓨테이션, 매트메티컬 컴퓨테이셔널, 아리스메틱 서킷이라는 어떠한 특정 표현 방법으로 바꾸고 그걸 다시 R1CS라는 폼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뭐 QEP라는 거 돌려가지고 GK 스나크를 하는 게 저희가 하려고 했던 프로세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결국에는 이 과정 안에 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좀 빠져 있는 특정 부분이 이제 이게 아래에 있는 이런 프로세스들은 사실상 이 스나크 JS가 해주는 어떤 특정 그런 이게 내포된 그런 로직인 거고 사실상 저희는 이 스나크를 쓰기 전에 스나크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 어떠한 서킷을 했으면 그걸 어떤 서킷 마짐이나 서킷 R1CS나 서킷 뭐 심볼릭 이런 걸로 일단 만들어내고 트러스트 셋업을 하고 뭐 키를 제너레이팅 한 다음에 그걸 그 이후에 이제 스나프 JS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티드 된 키를 가지고 아래 이런 과정을 저희도 모르게 하고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GKP에서 저 트러스티드 셋업을 하는 걸 좀 공감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넣었나 안 넣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잠시만요. 넣었네. 트러스티드 셋업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트러스티드 셋업이 왜 필요한지를 좀 이해를 해보려면은 잠깐 이 슬라이드 잠깐 건너뛸게요. 네.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그냥 GKP 자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진이 잘 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이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확대를 안 되나? 잠시만요. 그냥 저거 키우시면 될 것 같은데 잠시.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되네. 네. 요걸 잠깐 여기 보시죠. 이게 피아스 샤미리 휴리스틱이라는 거 불리던데 잘은 모르겠고 이제 원래 기존의 GKP라는 로직은 왼쪽이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프루버가 어떠한 커미먼트라고 하는 무작위 R 값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거를 던져요.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한테 챌린지를 받고 그럼 이제 무작위 C 값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거를 R과 C 값 그리고 내가 숨기고 싶은 프라이빗 인풋인 X랑 이게 섞어가지고 리스폰스를 해가지고 GKP가 딱 됐다라고 하는 게 일방적인데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챌린지를 하는 인터랙티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GKP를 스나크를 이용한다는 거는 그게 넌 인터랙티브 GKP 스킴이기 때문에 프루버가 애초에 커밋먼트를 던질 때 또 다른 H라고 하는 임의의 또 커밋먼트를 또 던져요. 그럼 결국에 아까 왼쪽에서 커밋먼트 던질 때 무작위로 생성한 어떤 난 무작위 생성했어라는 어떤 R 값이 있는데 그 R 값이 진짜 무작위라는 걸 한 번 더 입증해주는 새로운 H 값, 이게 C 값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값을 같이 던집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자기가 챌린지를 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나서 리스폰스를 한 번 더 해서 나는 난 GKP를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이거를 증명할 수 있어. 그 영지식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어. 하고 바로 이제 그런 동작이 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방금 이제 뭐 C다 R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상 더 식으로 보면 이 왼쪽 식이 그래서 들어온 건데 이제 원래는 어떤 R이라고 하는 무작위 값을 이제 왼쪽에 있는 어떠한 프로버가 베리파이어한테 던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R을 던질 때 R도 이제 그 베리파이어가 만드는 임의의 값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챌린지라는 과정이 없으면 R을 알고 있는 그 유저 입장에서는 그 상대 이제 베리파이어를 속일 수가 있어요. 이 R만 알고 있으면 사실 나중에 제출하려고 하는 리스폰스를 역산을 해가지고 내가 제출하고 싶은 R에 대해서 임의의 값 X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 랜덤 챌린지는 라는 C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다시 이제 워딩을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더 정리할게요. GKP를 달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챌린지 과정이 필요해지는데 이 왼쪽 그림이죠. 근데 너는 인터랙티브해지기 위해서는 무작위 챌린지가 필요해진다 하는 거죠. 그거를 단순히 이제 베리파이어가 아닌 프로버가 할 수 있도록 무작위 챌린지가 필요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피아샤미르 휴리스틱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처럼 표현이 되는데 그 과정은 지금까지 받고 있던 어떤 메시지들을 뭐 어떻게 해시로 뭐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그래서 이제 해시 함수가 이제 내뱉는 어떠한 H라는 커미먼트는 어떠한 무작위성만 지니면 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해시 함수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랜덤 챌린지를 원래는 베리파이어한테 물어보고 그거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프루버가 애초에 그동안 갖고 있던 내가 만드는 임의의 값 R이랑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어떠한 메시지를 해시 펑션을 돌려서 이거 무작위 값이야. 왜냐면 해시 펑션이니까 라고 해서 같이 애초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베리파이어의 인터랙티브 없이도 한 번에 커미먼트랑 챌린지까지 포함해서 리스폰스 할 수 있으니까 GKP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게 스나크의 그러니까 넌 인터랙트 GKP의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이걸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 뭐야 랜덤 챌린지를 만들어내는 어떠한 특정 파라미터 같은 게 필요하겠네 하기 때문에 이 트러스트 셋업이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많이 따라오신 거고. 그래서 이제 GK 스나크 그럼 왜 트러스트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잠깐만 네네 잠깐 셔서 네네 결국에는 랜덤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네네 이게 근데 지금 넘어가 지금 버린 보고 건가? 있는데 제가 이해한 걸 좀 다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음, 어, 사실,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네네. 요게 그 GKP에서 어 랜덤 값을 가지고 그 프로프를 생성하는 거는 이게 뭐 GK 스나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베리파이 하기 위해서 지금 어, 트러스트에 셋업된 거에서 뽑아낼 수 있는 랜덤 값을 가지고 네네네. 베리파이를 할 수 있다라고만 저는 이해를 했었어서. 그럼 이제 트러스트 셋업을 하기 위해서 네. 프로버랑 아닌 것 같은데, 표정이. 베리파이어랑 둘 다, 네. 그래, 그래. 그럼 이 값으로 트러스트 셋업을 뽑아낼 수 있는 시드를 만들자. 어떤 이러한, 그게 돼야 되잖아요. 뭐라 하지? 그러니까, 합의? 네. 그러니까 프로버하고 멜파이어가 있고 논 인터랙티브 하기 위해서 논 인터랙티브 하려면 매번 베리파이어로부터 챌린지를 받는 게 아니라 네, 그죠, 그죠, 그죠. 애초에 서류가 프로버가 챌린저를 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프로버 입장에서 챌린지를 보낼 수 있다는 말은, 어떠한 무작위성을 포함한 난수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로 공부했거든요. 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좀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리스폰스를 하게 될 때, K라는 내가 만든 임의의 값과, 나 이거 임의 만들었어 하고 어떤 K의 값과, C라고 하는 어떤 랜덤 값과 뭐 이거 정확히 곱하기 알 수 있는데 어떤 x 내가 숨기고 싶은 이 x가 이제 프라이빗이거든요. 프라이빗 인풋. 네. 요 값을까지 해서 이제 그 GKP를 날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지금 한 거는 임의의 값 그냥 해시라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사실 네. 이 함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걸 그러면 커밋을 하도록 우리는 스나크를 만들 거냐 처음에 셋업을 할 거냐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넌 인터랙티브인 GK 스나크에서는 트러스트 셋업 같은 게 필요하겠구나. 왜? 그냥 뭔가 랜덤한 챌린지를 만들려면은 어, 네. 그 랜덤한 챌린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파라미터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게 정확히 왜 필요한가요? 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은 프로버랑 베리파이어가 원래는 이제 대화형 증명 시스템이 먼저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베리파이어가 프로버한테 이 값을 던져주고 이 값에 대한 결과값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챌린지를 보내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럼 이 네, 뭐. 챌린지를 보내는 거를 그만하자. 대신 프로버가 얘가 랜덤 값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네. 근데 프로버가 직접 그러니까 랜덤 값이 아닌데 자기가 그냥 사전으로 조작해가지고
이게 랜덤 값으로 한번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떨드 파티 트러스트 셋업 같은 게 나오고 음. 네. 뭐 결국에 프로버가 그 임의의 값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트러스티드 셋업인 거죠. 프로버가 네, 맞긴 맞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원래는 어떤 랜덤 값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x를 숨기기 위해서 랜덤 값을 만들고 이거를 베리파이한테 전해할 때 그냥 원래는 여기 왼쪽 식에서 사실상 이 랜덤 요거를 제외한 사실 원래 이것만 가지고 전달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그럼 K 값은 이 K 이게 이게 R인데 원래는 이 R 값은 이게 여기서 이제 커미먼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커미먼트 값은 내가 프로버가 그냥 나 이거 임의로 생성했어 하고 넘어가는 값이에요. 근데 이제 이 R 값 결국에 R 값을 가지고 R과 X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X를 숨겼다고 생각을 해서 그 커미먼트를 시키는데 그때 이제 이 사실상 프로버는 이 R 값을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러면 프로버가 X를 몰라도 R 곱하기 X에 매칭된 어떠한 랜덤한 X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베리파이어한테 한번 챌린지를 주자. 그러면 그 프로버가 생성한 어떠한 임의의 R이라고 하는 커미먼트 곱하기 X로 R 곱하기 X, R 더하기 X가 C라는 어떠한 이게 약간 좀 바이어스죠? 이게 들어가면서 내가 R 값을 알고 있더라도 베리파이한테 속이지 못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게 GKP에 있는 챌린지 과정인데,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아까 이제 뭐 비용이 크다고 하셨었는데 사실상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블록체인에서 어댑션 된 이유는 컨트랙트 상의 어댑션이 되려면은 이 과정을 그 블록체인의 결국에는 싱크가 한 번에 다 루핑이 돌아서 하나의 블록에 내 트랜잭션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 과정이 들어가는 순간 블록이 한 두세 개는 더 찍혀야 사실 이게 완전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되면 한 번에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 메시지 그냥 계속 넣어가지고 넣으면 되는 건데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 네트워크 뭐 비용도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비용이 클지에 대해서는 사실 네트워크만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그렇게 저는 제 사견이라서 아무튼 이렇게 생각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커밋먼트를 날릴 때 어떤 C라는 챌린지 그러니까 커밋먼트를 날릴 때 커밋먼트 날린다는 거는 K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프라이빗 X를 같이 날리는 꼴인데 여기서 내가 그게 프루버가 K를 알고 있으면 X를 제대로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베리파이를 속일 수 있는 문제가 생겨서 C라는 어떠한 특정한 챌린지 값을 베리파이에 한번 요청한 다음에 리스폰스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GKP인데 인터랙티브 근데 넌 인터랙티브 하게 되려면 이제 그럼 그 과정에 있는 어떠한 베리파이어를 속이게 할 수 없는 어떠한 C라는 새로운 챌린지 값을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하게 돼야 되는데 그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하는 방식에 있어서 프로버랑 베리파이어는 결국 둘 다 오케이 그럼 이 방식으로 제너레이트 하자라는 하는 어떠한 나름의 어떤 합의 같은 게 필요해서 그냥 트러스트 셋업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었습니다. 네. 네네. 그럼 요 내용은 좀 나중에 좀 더 물어보는 걸로 합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트러스티드 셋업을 결국에 만드는 과정이 저희가 봤던 GK 스마트 프로세스 내에서 이 중간에 있는 트러스트 셋업이라고 하는 과정에 포함이 그러니까 넌 인터랙티브 GKP에는 트러스트 셋업이라는 어떠한 특수한 과정이 넣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거에 대한 어떠한 배경지식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생각이 안 나네. 그럼 이제 어떠한 이 커밋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A씨라는 어떠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할까라고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봤는데 저희가 막 할 때 좀 찾아보면은 그 CRS라고 하는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이라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저 커밋먼트 계산에 사용된다고 해요. 그게 저는 직구해서 본 건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트러스트 셋업을 하는 과정에서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이라고 하는 어떠한 쉐어디드 된 프루버랑 베리파이 둘다 쉐어디드 돼야 한쪽에 뭐라 하는 거 없이 잘 오라클을 아니 뭐야 무작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CRS라는 거를 커뮤니티에 개정되는 CRS라는 거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CRS를 그러면 어떻게 생성할 거냐 하는 과정에서
거기 스나크 JS에 가보면은 거기서 이제 MCC라는 어떤 특수한 또 방법이 사용이 되던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이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을 이용을 하면은 한 명의 파티가 어니스트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CRS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어니스트한 파티가 그러니까 CRS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어떠한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만든 NPC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만든 CRS를 통한 커미트먼트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CK 스나크가 잘 사운드 인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CRS랑 트러스트 셋업이 저랑 같은 과정인가? 사실 여기서 좀 막혔는데 뭐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트러스트 셋업을 하는 거랑 CRS를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거는 이 과정에서 결국에 톡식 웨이스트라고 하는 무조건 원래는 폐기돼야 되는 어떠한 임의의 값들이 생성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왜 생성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좀 물어보고 싶었고 근데 요거는 제가 그때 한번 뭐 트러스티드 셋업하는 을 하는 게 제가 뭐라고 물어봤었냐면 트러스티드 셋업을 하는 게 결국에는 필드를 만드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맞아요. 예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톡식 웨이스트라는 게 저희가 사실 제로티어로 쪽에서 얘기 들었을 때 뭐 필드 만들 때 사용하는 G값 같은 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필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시드 값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드 값이 나가면 필드가 다 공개가 돼버리니까 그 시드 값을 알면은 안 된다. 그래서 톡식 웨이스트라고 부른다고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오, 오, 뭔가 되게 제가 이거 다시 얘기를 약간 다 하면은 그걸 나중에 해서 이 내용 나중에 뭐 이렇게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남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트러스트 셋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이 트러스트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파워 오브 타우라는 어떤 특정 과정들이 나왔던 건데 그 과정이 사실 뭐 이렇게 해보면은 처음에 내가 뭐 BN128이나 어떠한 스킴으로 이 이 아래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 과정을 하려고 했던 게 스나크에서 트러스트 셋업을 생성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스나크에서 내가 랜덤한 커미먼트를 만들기 프로버랑 베리파이어 둘 다 합의할 수 있는 랜덤한 커미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CRS라는 특정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을 만들기 위해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킴이 있는 건, 이런 방식을 쓰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저번에 했던 질문 중에 하나 나왔던 게 이 중간에 있는 숫자가 뭐냐, 왜 파워가 그럼 뭐냐 했을 때 그때 스나크 JS 덕스 보면은 이제 저 파워에 따라서 생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파워에 따라서 생성되는 이 타우의 그런 필드라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어떤 필드의 개수, 컨스트레인트의 개수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적어놨나 모르겠는데. 어, 안 적어놨, 여기 적어놨네. 그래서 요런 관계였다. 하고 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CRS를 생성을 했으면, 트러스트 셋업을 했으면, 이 CRS라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제서야 베리피케이션 키랑 프루빙 키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얘가 한 번에 이제 커밋먼트를 날릴 수 있는 어떠한 파라미터가 생겼기 때문에 한 번에 날릴 수가 있는 거라 생각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GK 스나크 트러스트까지 됐으면, 그럼 GK 스나크가 지금 유틸라이즈 하고 있는 어떠한 스킨을 쓸 거냐에서 뭐 일단 이 그림만 보면은 그냥 그로스 16을 썼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위트니스 위트니스가 이제 프라이빗 값이 텐데 프루프랑 퍼블릭 제이슨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 퍼블릭 제이슨을 한번 검증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에서 이건 좀 이제 여기서부터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베리피케이션 키랑 이렇게 프로빙 키를 생성할 수 있던 거는 오케이 하고 넘어갔는데 그럼 마지막에 이 위트니스 값을 이정한 형태로 한번 중간에 제너레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 위트니스를 제너레이트 하는 방식이 사실상 어, 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위트니스를 그냥 뭐 스냅컷 JS를 통해서 이 서킷 와즘이라는 어떤 바이너리랑
input JSON. 이게 input JSON이 저희가 숨기고 싶은 private input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위트니스를 바로 생성한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있던 그 위트니스를 가지고 프로프를 만든 다음에 그걸 검증을 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왜 input JSON을 그냥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쓰지 않고 왜 이런 위트니스 다 어떤 의미한 이상한 파일로 만들어 바이너리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돌리지? 좀 그게 좀 의문이 뭐 이거는 뭐 당연히 그리고 당연한 건가요? 크리에이트 프루프가 이거 크리에이트 프루프군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 앞쪽은 뭐예요, 그럼? 위트니스를 생성해내는 거고, 네. 여기는 프루프를 생성해내는 거다? 네네. 요 과정이 사실 요 그림 보면 이해가 더 빠를 텐데, 거기 맨 처음에 만들어냈던 여기 서킷 와즘 요 과정 있잖아요. 요 과정에서 만들어낸 와즘을 나중에 이제 서킷 와즘에다가 input.json을 넣어서 만들어낸 위트니스를 가지고 프루프를 하게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이 witness.json이 아닌 witness.어떤 이미 무슨 이상한 파일 가지고 왜 프로프를 할까? 그냥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과정을 마쳤죠. 사실 제가 하는 과정은 결국에는 스나크에서 왜 트러스트 셋업을 그동안 해왔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아마 지훈님이 그 다음에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제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스나크라는 거는 트러스트가 필요한데 그거를 할 때 CRS를 만들 때 혼자 만드니까 NPC를 사용했어 하고 넘어간 다음에 오케이 그럼 너가 만든 그 이제 서킷을 가지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스나크를 한 다음에 근데 그걸 저희는 그동안 스나크가 알아서 해줬죠. 그럼 요 과정을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을까.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ROCS QAP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긴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산술식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리스메틱 서킷이랑 ROCS랑 QAP랑 세 개 다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형태가 다른 산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죠. 하나의 원래 컴퓨테이션 상술식을 네, 그거를 어리스매틱이라는 폼 바꿨다가 또 뭐 RCS 폼 바꿨다가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예요? QAP까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를 그 산술식을 다 분해를 해요. 아, 다 분해를 해서 그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매트릭스 형태가, 그러니까 R1CS는 하나의 매트릭스가 나오고 이 하나의 매트릭스를 네. 그, 똑같은 방식으로 돌리기 위해서 QAP라는 걸 쓰는데 QAP를 쓰면은 그 하나의 식을 가지고 이 모든 그, 매트릭스 연산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아, 식으로 만드는 게 QAP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요 QAP까지가 저는 프론트엔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아, 프론트엔드에서 얘기하는 플렁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킷의 모양을 보면은 이 R1CS는 들어오는 거가 뭐 몇 개가 되든 뭐 나가는 들어오는 거 두 개 나가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그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 플렁크 같은 경우는 신호를 주는 게 있어서 그 인풋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신호를 주는 걸로 인해서 이게 더하기냐 곱하기냐 네. 아니면 A냐 B냐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신호를 주는 걸로 이제 회로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산술식을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QAP까지의 방식과 플렁크라는 게 하나,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아, 들었고요. 그것도,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발표가 끝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지훈님이 이어서 하실까요? 발표자가 저군요. 예. 원래는 지훈님이셨는데 예. 안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예, 떠맡고 죄송합니다. 있었습니다. 회의가 원래 10분, 15분에 끝나는 건데, 네네. 다른 팀원분이,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주셨죠? 예. 아, 선생님 마이크. 전에 혹시 아시는 분 있나 해서 지금은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트러스티드 거죠. 어떤 거? 저희가 제일 지난번에 네, 이렇게 원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 GK 스쿨에서 들은 걸로 보자면 GK 스낙은 맵 서킷을 작성할 때마다 컨스트레인의 집합을 작성을 할 때마다 어 트러스티드 셋을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킷을 작성을 했으면 이 컴파일 과정에 트러스티드 셋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컴파일 과정에서는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아까 그 그림 보면은 그 컴파일 과정이라고 해야 될지 컴파일 모르겠는데 과정이라 셋업할 때 컴파일 과정이라고 말해서 약간 혼란인 것 같은데 컴파일 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서컴으로 프루프를 개발하는 과정 전체 아, 네. 네. 까지 나오는 전체 과정에서 트러스트 셋업이 한번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있어요. 네. 네. 이게 없는 것 같다는 아, 네, 네. 왜냐면 이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개발자가 로컬에서 불리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혼자서 묻히고 잠그시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사실상 저희가 이제 썰콤 옛날 자료를 가보면 거기 이제 타워가 이미 한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MVC가 된 타워가 있어요. 그걸 쓰는 거죠. 그걸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자기가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NPC에 의해서 이 여러 개 멀티파트 중에 한 명이라도 어니스트를 했다면 이렇게 얘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잘 모르겠으면 제가 자기 한 번 더 하는 거. 그래서 중간에 뭐 그림 보면은 페이지 원투 나오는 게 저는 그런 의미지 않을까 하고 넘겼었는데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로스 16 같은 경우는 서킷마다 서킷마다 트러스트 셋업 따로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은 걸 쓴다는 게 말이 제가 다운로드를 그럼 제 질문도 사실 그거예요. 다운로드해서 쓴다는 게 말이 되냐? 생성되어 있는 걸 쓴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조사한 거 공유를 드리자면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그 서킷을 디자인하고 그 썰컴으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R1 CS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브루스 16 셋업을 통해서 여기에 파워 파일을 넣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루빙 키랑 밸리데이션 키가 나오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타워 파일을 만들려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거는 네. 이제 타워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 뭐 트러스트 셋업하는 과정이 또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맞나? 그러니까 트러스티드 셋업이라는 게 근데 CRS를 그러니까 서킷에 따라서 타워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 타워가 트러스트 결국에? 셋업의 값이 아닌 것처럼 들리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아니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CRS 값이 네. URS가 있고 뭐 Structured Reference String이 있는데 둘 다 차이점은 Trustless 셋업으로 만들면 URS고 Trusted 셋업으로 만들면 SRS래요. KGG 세레모니에서 사람들 막 텍스트 치고 마우스 와리가리 쳐가지고 시크릿 값 넣어가지고 갱신을 해서 만드는 게 걔는 이제 어떤 사람들을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걔는 이제 트러스티드 셋업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걔는 SRS라고 부르긴 하지만 똑같이 CRS라고 불리긴 해요. 그러니까 CRS의 종류인 거죠. 그 CRS로 나오는 게 결국에 이제 어떤 타원 곡선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긴 한데 어쨌든 어떤 타원 곡선 상에서 제너레이터 점 G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G에다가 타워를 한 번 곱하 그러니까 타워 G 콤마 타워 제곱 G 콤마 타워 세제곱 G 콤마 해서 타워 2의 28승 G까지 이렇게 쭉 뽑아내는 게 요게 그 CRS의 값으로 나오는 거고 네. 요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제 셋업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는 거 트러스티드 셋업이면은 트러스티드 셋업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여기 이제 피타워 값인데 그거를 가지고 그로스 16은 서킷 스페시픽하게 CRS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네. 가지고 서킷 네. 스페이스를 네, 그죠. CRS를 만든다. 그래서 아까 이제 R1CS 컴파일에 넣은 거에다가 그 피타워 값을 넣어서 마지막에 이제 무슨 GK 파일을 만들잖아요. 그게 이 서킷에서 그로스 16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 그로스 16 기반의 커미먼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CRS가 되는 거죠. 그 CRS니까 그 CRS 중에서 프루버가 쓰는 거는 이제 프루버 파라미터 혹은 뭐 프루빙 키라고 부르고 그 CRS 중에서 베리파이어가 쓰는 거는 베리파이어 키 혹은 베리피케이션 키라고 해요. 그래서 CRS를 통해서 나중에 베리파이어 키를 뽑아내는 게 이제 그 익스포트 하는 게 그런 의미고요. 타워는 받아서 쓸 수가 있겠지. 그냥 결론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받아서 쓸 수 그렇죠. 있는데 네. 결국은 최종적인 프로세스는 그 최종적인 값은 네. 서킷에 스페시픽하다. 네. 그렇죠. 그로스 16의 특성상 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네. 매번 서킷이 바뀌면. 프로세스 셋업을 한다는 말은
타오를 계속 바꾸는. 네네. 바꾸는 게 아니, 아니라 아니. 타워를 네네네. 그냥 타워는 그대로 있는 가지고 서킷 스페이스 만들어진 타워로 만든 필드를 가지고 한 번 더 만드는 거죠. 네, 네. 네. 이라는 파일을 세워요. 그래서 플렁크 하면은 이 과정이 없어요. 네. 네. 그 유니버설 같은 하니까. 경우는 이제 유니버설로 네네. 하나만 하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서킷이 바뀌어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게. 네네. 아, 그 좋네요. 부분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질문들 관계 잘하는 것 예. 네, 틀릴 수 있어요. 이렇게 봤는데 막 나중에 봤는데 틀리고 막. 케어가 발표자는 화면에서 보니까 그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는 게 네. 듣는 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아, 같아요. 아, 쉐어 네. 쉐어 스크린 해. 네. 어,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드립니다. 지금 스피커를 다 꺼놔서. 넣으셔야 돼요. 자꾸 그냥 긁어버리. 네, 지금 또 진행하시죠. 예. 네. 됐겠죠? 예. 그러면 잠깐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그 속 시원하게는 다 못 봤어요. 좀 막 이번에 카페 커밋먼트 논문도 좀 읽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시간이 핑계긴 하지만 시간이 안 돼서 안 됐고 이 스피커는 어떤 분이 켜주신 거예요? 전 끄는 거죠. 마이크는 스피커는 사실 다 꺼도 될 것 같긴 해요. 아, 마이크는 켜주셔야 되죠. 네네. 그러면은 네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안 되면 말씀해 주세요. 파워스 오브 타워에서 그 타워 세리머니를 이제 하는데 요거 이제 이 14승짜리의 값을 받아서 파워스 오브 타워 14.p 타워로 저장을 하라 이거고 이 BN128 커버를 쓴다고 이제 명시를 해줬는데 요거 맨 마지막에 이제 그로스 16 베리파이 했을 때 그 파라미터 값으로 요거 썼다는 게 나와요. 그 이게 퍼페추얼 파워스 오브 타워의 경우에는 이게 28승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 28승이 보니까 255기가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필요한 크기만큼의, 그러니까 그 곱하기 노드의 수, 그러니까 컨스트레인의 수만큼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크기의 이 파워 오브 타워를 다운을 받으면 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하는 게 그 아까 그림에서 정선님이 공유해 주신 것처럼 정습님이 공유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컨트리뷰트를 해가지고 그 랜덤 값인 타워를 갱신하는 건데 그게 뭔 소리인지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갱신한다는 게 뭔지는 어쨌든 뭐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2가 있다는 게 페이스 지금 2를 하는 게 이제 요거인 거예요. 그 근데 그 로트 16만 페이지 2가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군요. 페이스 2는 사실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건너뛰고 하면은 그 베리파이 이 피타우 할 때 이 이 스나크 JS가 그 워닝을 띄워요. 그 프로덕션으로 쓰면은 위험하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엔트로피를 넣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저번에 제가 이거 질문을 드렸는데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가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엔터 랜덤 텍스트 있죠. 이게 뭐 하는지를 보면은 여기거든요. 라인 147. 조 엔트로피 값이 여기 152에 들어가요. 이게 블레이크 2B라고 어떤 해시 함수인데 거기에 넣어서 해시 값을 다이제스트하면 딱 뱉어내요. 그 해시 값이 여기에 차차 들어가는데 이게 RNG 값이죠. 그러니까 이제 랜덤 시드로 쓰는 거예요. 그 RNG 값이 여기 보시면은 이 70에서 72번째 라인 타우랑 알파랑 베타 값을 생성해내는 데 쓰입니다. 근데 이거가 그 스나키 JS의 그 리드미 가서 보시면은 대시 2는 스트링 해가지고 지정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그냥 이 엔트로피 값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엔트로피는
그런 어떤 랜덤함을 더 추가해서 시드를 섞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 그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 컨트리뷰션을 안 하고 베리파이를 하면은 에러가 뜨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요. 스나키 JS 여기서 컨트리뷰트를 한 게 0보다 큰지를 봐서 이제 에러를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페어 페이스 2가 있는데 저게 뭐 하는 건가 찾아보니까 어떤 필요한 이 알파 타우, 베타 타우 값을 미리 계산을 해서 저기 어떤 뭐 섹션 12, 섹션 14 막 이런 키 값, 피 타우의 저 값 안에다가 지정된 장소에다가 이 알파 타우과 뭐 베타 타우 이런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놔요. 나중에 저게 그 프루프를 제너레이트 할 땐가 그때 저 값을 읽어가지고 쓰거든요. 플렁크도 그렇고 그로스 16도 똑같이 그렇게 쓰는데 왜 그걸 읽어와서 쓰는지는 플렁크랑 그로스 논문을 읽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그걸 못했고요. 어쨌든 나중에 씁니다. 근데 그 값을 나중에 그 필요한 값을 이제 미리 계산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요거 안 하고 넘어가면은 프로프 생성하다가 죽어요. 네, 그래서 이걸 안 하고 하면은 이제 경력이 위험하다가 아니라 굉장히 안 된다는 요, 거죠. 요, 요 마지막 사진 보시면은 파워 소프 타워가 다 프리페어 되었다 하면서 죽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은 좀 필요한 거네요. 여기서는 필요한데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썰컴이나 스나키 JS 스페시픽한 건지 아니면은 다 그런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근데 우리가 그냥 받은 피타워 값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는 다른 툴을 쓰더라도 똑같이 뭔가 개선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은 게 어차피 크로스 16 같은 경우는 그 서킷의 특성이 이제 랜덤 값을 만들어내는 뭐 트러스티드 셋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 작업이 없으면은 프로프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가 맞는 것 같고요. 요 작업 자체가 이제 크로스 16에만 쓰이는 걸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거를 계산을 하는 단계는 사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뭐 아크웍스나 이런 걸 쓴다. 그럼 거기서 그 프로프를 생성을 할 때 이 값이 없으면은 자기가 계산해서 거기도 넣어주는 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프리페어 페이스 2를 돌려줘야 하는 단계가 있는 게 스나크 JS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툴을 바꾸면은 똑같은 피타고 값을 가지고 써도 이 과정이 없어도 그 툴이 알아서 돌려주는 거지. 그거니까 요 과정을 숨기고서 해줄 수도 그죠. 네, 있겠지만 네. 그 과정 자체는 내부적으로 네. 할 거다라는 얘기죠, 사실. 그죠. 그 시점에 따른 그런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글로스 16에서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생각이 된다. 요 값이 나중에 쓰이는 것 같아요. 프루프를 만드는데. 네.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under the hood 요게 거기 스나크 JS의 그 리드미에 있는 설명이거든요. 네. 근데 뭐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베리파이 하면은 뭐 잘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파워스 오브 타우 논문을 이제 읽어봤는데 이게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요 가운데 있는 요 프루버 키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G1과 어떤 타운국성 G1과 G2를 페어링해서 G2로 보내는 이 바이리니어 오퍼레이션 2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걸 쓰는 건데 그러니까 G1 상에서의 제너레이터 B1에 대해서 랜덤 값 타우 B1, 타우 제곱 B1, 타우 세제곱 B1 해서 타우 N제곱의 B1까지 요 N개의 값들 그리고 타원곡선 G2에 대해서 똑같은 구조를 가진 이 K개의 값 요 총 N 플러스 K개의 값을 뽑아내는 게 파워스 오브 타워의 궁극적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워가 이제 이 값들이 N 플러스 K의 값이 주어지면은 각각의 값은 볼 수 있긴 하지만 그거를 만드는 데 쓰인 타워의 값이 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내면은 수많은 장난질을 칠 수 있기 때문에 타워는 이 과정이 끝나면 버려야 한다. 그게 이제 그게 톡식 웨이스트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갱신을 하는지를 보면은
가운데 이제 업데이트 프로시저를 보시면 그 이제 라운드 J에서 어떤 참가자가 값을 갱신을 할 거예요. 그 말은 라운드 J-1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 참가자가 받은 이 프루버 파라미터의 값은 타우 J-1번째, 그러니까 J-1번째 라운드에서 나온 타우 값에 대해서 요렇게 형성이 된 n 플러스 7개의 값이죠. 여기서 그 J번째 라운드의 참가자가 어떤 랜덤 값 RJ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곱해요. 그래서 타우 J가 RJ 곱하기 타우 J-1과 같게끔 그리고 타우 J에 대해서 같은 형태의 n 플러스 k개의 이 값을 열심히 계산을 해냅니다. 요게 이제 서로 각 라운드마다 서로 다른 참가자들이 참여하니까 이제 그냥 NPC라 부르는 거고 예, KGG 세레모니에서 이제 사람들이 했던 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값을 아무나 그냥 갱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개를 봐야 돼요. 그 컨트리뷰터가 진짜 RJ의 값을 가지고 갱신을 했는지.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제출한 이 새로운 프로버 파라미터 값이 well-formed한지. well-formed하다는 거는 요 꼴을 유지를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타오 B1, 타오 제곱 B1에서 타오 N 제곱의 B1 요 꼴을 유지했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거고 세 번째는 RJ에다 0을 곱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걸 확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증명하는 방식은 이제 체크 1, 2, 3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정직하게 계산하면은 이 컨트리뷰터가 제대로 된 값을 제시를 했다면 등식이 성립해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 그 증명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왜 성립하는지는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1번도 그냥 여기 다 잘 대입하면 나오고 2번도 여기 그 요 오른쪽에다가 RJ를 곱하고 이 왼쪽에다가 RJ를 곱해서 쭉 계산을 하면은 이 양변이 같게 나오나 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 간단하고 뭐 이런 방식을 거친다고 하고 이것도 사실 뭐 논문에서 보면은 이 이 n 플러스 1개 이 pp 값을 그러니까 갱신하는 걸 온체인에서 할 거냐, 뭐 오프체인에서 할 거냐, 각각의 이제 뭐 장단점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뭐 핵심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방법이 달라지긴 하지만 온체인이냐 오프체인이냐에 따라서 요거는 온체인에서 하는 방식을 가져온 건데 오프체인도 로직이 똑같아요. 그래서 파워스 오브 타워라는 게 그렇게 타워에 대해서 이 거듭 작업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열심히 계산해낸 파이나이트 필드의 값들을 생성해내는 거다. 나중에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커밋먼트 값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QAP를 통해서 생성해낸 다항식 fx가 있다고 할 때 그 fx의 그러니까 x는 타우에서의 값, 그러니까 f 타우의 커밋먼트 값을 계산할 수 있게 타원 곡선상에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 파워스 오브 타워를 보면은 검색을 하면 KGG 커밋먼트가 나오고요. 이 KGG 커밋먼트를 보면은 KGG 세레모니가 나오고 이 KGG 세레모니를 검색을 하면 프로토 탱크 셔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근데 이게 왜 여기까지 이어지는지 이게 탱크 셔딩에서 왜 KGG 커밋먼트를 쓰는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사실 이거랑 관련이 없긴 한데 좀 재밌어가지고 약간 TLDR 형식으로 빠르게 공유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 일단 프로토 탱크 샤딩의 목적은 블록 트랜잭션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 블록이라는 게 그냥 큰 데이터인데 그 하는 목적은 롤업이 현재 자기 트랜잭션 데이터를 L1에 제출을 할 때 그거를 콜 데이터에 넣어가지고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비싸기 때문에 블록이라는 공간에다가 너네가 싸게 저장을 해줄게. 그래서 사실상 이더리움이 그 L2의 DA 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목적이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탱크 쉐이딩이라는 거를 이 비탈릭이 이렇게 될 때까지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이 필요한 업데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프로포서 블록 세퍼레이션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다 하기 어려우니까 프로토 탱크 샤딩에서 일단 블록 트랜잭션부터 넣고 보자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알겠는데 왜 KGG 커밋먼트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블록이 뭔지를 봐야 돼요. 블록이라는 게 4096개의 32바이트 원소들의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하나의 블록이 125kB가 되거든요. 근데 프로토 탱크 샤딩에서는 블록당 16개 블록을 포함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메가가 나오는데 실제 탱크 샤딩에서는 이거의 16배인 그러니까 블록당 256개의 블록을 포함할 수 있게 한다. 즉 블록당 최대 32메가의 블록을 포함할 수 있게 할 거다. 요거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프로토 탱크 샤딩에서 이거를 검증하는 거는 2메가밖에 안 되니까 받아서 검증하면 돼요. 근데 탱크 샤딩에서 32메가를 받아서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검증을 하는 거는 하드웨어 스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더리움의 방향하고 맞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이 밸리데이터에서 이 커미티를 그러니까 밸리데이터를 샥 섞어가지고 커미티를 만들어요. 이것도 이제 뭐 특정 주기로 이제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블록에서 랜덤 셔플을 해가지고 일부만을 이 커미티에 싹싹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밸리데이터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은 데이터가 그, 이 특정 블록에 진짜 속하는 데이터인지를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블록에 그 4096개의 그 32바이트 원소 그 중에서 i번째 해당하는 데이터라고 본인이 주장을 해요. 그럼 진짜 그 블록에 i번째 원소가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검증할 때 이제 KGG 커밋먼트를 쓰는데 어떻게 쓰게 되느냐? 그럼 이 4096개의 그 32바이트를 4096개의 점으로 바꿔서 다항식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요 32바이트 각각을 y 값으로 보고 x 좌표는 어떤 이 오메가 값 미리 정해놓은 근데 이 오메가 4096승은 1이 되게 하는 어떤 타원곡선상의 점 오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요놈은 그 1, y 두 번째는 오메가 y 오메가 제곱 y 쭉 해가지고 4096개의 점으로 만든 다음에 라그랑주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폴리노미얼로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KGG 커밋먼트를 쓰는 거예요. 그 커밋먼트를 하는데 필요한 게 아까 파워스 오브 타워의 그 결과값들이잖아요. 그래서 KGG 세레모니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파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폴리노미얼 커밋 네. 이 폴리노미얼에서 이 폴리노미얼이 예를 들어 여기서 fx가 나왔어요. 네.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라는 거는 f 타우인 거예요. 이 네. 폴리노미얼이 타우라는 점에서 무슨 값을 가지는지 그 f 타우가 이제 커밋먼트가 되는 건데 그 타우 값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선에선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크릿하게 뽑은 게 이제 세레모니가 되는 거고요. 네. 거기서 이거 어떻게 그럼 F 타워를 계산을 하느냐? 여기다 타워를 집어넣었다 하면은 타워에 4095 그러니까 4095짜리 4096짜리 벡터 두 개를 내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항식의 4096개의 개수들이랑 타우 1, 타우, 타우 제곱해서 타우 4095까지 이루어진 타우에 대한 벡터랑 둘이 이제 내적을 해가지고 곱하면 만들어지잖아요. 그 타우에 대한 벡터 값을 뽑아낸 게 파워스 오브 타우. 그래서 그 둘을 이제 그 내적을 해가지고 더해서 나온 값은 어떤 타원 곡선 상에서 정의된 이 F 타워 값이 되는 거죠. 네. 요 카테고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던 거는 아까 나왔던 피아시아메르 휴리스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F랑 그 타우 값에 이제 페어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타우 값에 그러니까 그 접하는 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정리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랜덤하게 뽑으면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네.
그 어떤 그 차원이 충분히 큰, 그러니까 이게 256승짜리 디그리를 가지는 폴리노미얼에서 네. 어떤 값 그냥 랜덤하게 아무거나 하나 탁 넣었는데 그때 y 값이 0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그냥 갑자기 찾은 거잖아요. 네. 그 그런 확률이 경우는 없다. P분의 네. 이제 n이니까 거의 0에 수렴한다. 그게 이제 그 피아자밀 휴리스틱의 정의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거기서 아마 얘기하는 수많은 것 그렇기 중에 하나일 때문에 거예요. 이제 네. 타워 오브 타워에서 나온 값을 가지고 음, 이건 이 값이 랜덤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그쵸, 그쵸. 논 인터랙티브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그쵸, 얘기하는 그쵸. 거라고요. 네, 맞아요. 그 베리파이어가 챌린지를 할 때 그 값을 뽑아가지고 넘기잖아요. 근데 그 뽑아가지고 넘기는 단계를 사전에 그냥 탁 빼가지고 프리디파인드해서 랜덤이야. 너무 딱 던져주니까 우리 모두 한 번에 이거는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랜덤하다라는 걸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랜덤하다고 믿을 수 있다는 과정이 엄청나게 큰 차원에서 그는 한 번에 뽑는 그 값. 네. 아니, 그 랜덤한 값, 이 어떤 타워라는 값이 랜덤해라는 거를 믿기 위해서 여러 명이 참여하면서 되게 무작위스러운 방법으로 계속 그 값을 갱신해 나가는. 그렇죠. 네, 그걸 통해서 뽑아낸 이 타워 값이 그럼 랜덤할 수 있겠네라고 믿고 쓰는 거죠. 근데 그 방금 그 말씀이랑 근이랑 아까 그 굉장히 그거는 이제 그 커밋먼트를 바탕으로 그 프루프를 베리파이 하는 거에서 나와요. 그건 좀 뒤에서 얘기할게요. 아, 야쌍이 맞네. 맞아. 네, 그리고 그 피아 샤미르 맞군요. 네. 네. 네, 맞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값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나시함도 뭐였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기 제가 네. 잘 보는 것 같은데. 논 인터랙티브하게 바꿀 수 있는 그거 아닌가요? 거기서 쓰이는 대화형 인증에서 비대화형 인증으로 바뀔 수 있고. 그게 피하시면 맞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슈아티지 스펠 lem마가 뭐였지? 그게 슈와츠페리 그거예요. 그 이제 아무거나 랜덤하게 갑자기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는 확률은 0에 수렴. 없다. 네. 0에 없진 않은데 0에 수렴한다. 네, 이게 임의의 점에 대해서 두 개의 다항식이 같은 값을 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찾은 거다. 말할 수 있는 수학적. 그 fx는 gx가 성립을 하는 값을 찾아냈다는 게 갑자기 fx-gx는 0에 대한 어떤 근을 찾은 거잖아요. 갑자기 그걸 찾을 확률은 0에 수렴한다. 네. P분의 n인데 이제 전체가 그 다항식의 도메인의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x의 근의 개수가 예를 들어 다항식이 n차면 n개의 근을 갖잖아요. 최대. 근데 이제 도메인 P가 엄청나게 크면은 그 n개를 찾을 확률이 P분의 n이니까 그럼 0에 수렴하게 된다. 0에 수렴하니까 하네. 랜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랜덤하게 쳤을 때 0이 나왔을 때 이게 진짜 맞는 값이라서 0이 나온 게 맞아?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약간 마음에 안 드시는 구석이죠.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갖고. 예를 들어 그 x의 값으로 가능한 게 1에서부터 10까지라고 해요. 네. 거기서 그 부분이 이해가 오케이. 가는데. 이걸 왜 하는가? 아니요. 그러니까 슈아티지 스펠 lem마가 그거구나는 알겠는데 피아체브르 휴리스틱이 뭐였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갖고 지금 얘기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좀 잘 안 가갖고. 그러게요. 피어 샤미르가 정확하게 뭔지 저도 논문 안 봐가지고 대충 그냥 비대화형으로 바꿔준다. 네, 원래 피아 샤미르 인증이 비대화형 인증이죠. 이걸 피아 샤미르 휴리스틱이 이제 이 대화형 인증이 되는 거고. 휴리스틱이니까 그 제가 알기로 그 랜덤 값을 베리파이어한테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해진 방법으로 해시 값을 탁 뽑았을 때 우리가 해시 함수의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유니버설한 그 해시 함수라면. 그래서 그 정해진 방법으로 뽑아낸 해시 값을 베리파이어가 보낸 챌린지 값으로 사용을 하면 충분히 랜덤하게 그 챌린지 값을 프루버가 뽑아서 프루프를 생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가 피아샤베라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학적인 백업은 저도 안 그러니까 읽어봤어요. 피아체브르 휴리스틱으로 뽑은 랜덤 값을 가지고 네. 해시 함수를 해서 하면은 그 슈아티지 스펠 lem마로 인해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베리파이를 할 때 겹치지 않는다는 네. 걸 네. 하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들어 i번째 데이터를 받은 게 이 블록에 속하는 진짜 데이터가 맞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으면 여기 앞에서 뽑아낸 그 fx가 x 마이너스 오메가의 i 마이너스 1승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잖아요. 보관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점이 그러니까 1, 이점 점을 대입하면 네. 여기 돼야 된다. 그쵸. 그렇게 다항식을 만들었으니까. 네. 요거 제가 뒤에 레퍼런스 넣은 거 있거든요. A41에서 어떤 박사과정 분이 쓰신 글이 있는데 되게 설명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라그랑주 보관이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 떨어진 다항식 QX랑 X 마이너스 오메가 I 마이너스 1이랑 그 FX 마이너스 이 i번째의 그 32바이트죠. Y 값이랑 요것들의 커밋먼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블록 프로포서가 밸리데이터한테 그 커밋먼트 값들을 던져주면 밸리데이터가 상수번만큼의 페어링 연산을 해서 그 둘이 일치하는지를 봐서 일치가 하면은 이 데이터가 정말 i번째 데이터가 맞구나라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이 댕크 샤딩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댕크 샤딩에서 KGG 커미먼트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세레모니를 했던 거라고 하는데, 그 세레모니를 해서 나온 SRS 값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글링 했는데 제가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뭐 완선님 만나면 여쭤보는 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은 우리의 본분인 서킷을 봐야 할 시간이 왔어요. 서킷을 보면은 스나크 JS에 있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예시에서는 멀티플라이어에 1000을 넣었거든요. 근데 일단 2를 넣어 볼게요. 왜냐면 좀 가독성 때문에. 그래서 컴파일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좀 안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이 컨스트레인 값을 다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숫자가 깨져서 나오는 건데 이 마이너스예요. 이게 뭐 M1이랑 깨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마이너스고 그래서 마이너스 A 곱하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인트 0이 0. 요 컨스트레인 하나와 그 다음 컨스트레인 그러니까 여기 서킷에서 봤을 때 요 컨스트레인이죠. 이 RNCS 컨스트레인 하나랑 이 i가 1일 때 인트 i에다가 인트 0 곱하기 인트 0 플러스 b를 한 컨스트레인 요 두 개가 이제 존재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인포를 뽑아보면 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게 컨스트레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두 개의 컨스트레인에 존재하는 시그널은 A, B, 인트 0하고 C 총 4개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와이어가 5개죠. 그래서 그러면은 원래는 인트 1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트 1이 이 서킷에 보면은 얘가 2가 들어갔으니까 인트 0, 인트 1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그 인트 1이 C에다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 C를 그냥 여기에 싹 넣어가지고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근데 그래서 실제로 컨스트레인에 표현되는 거는 시그널은 이 4개인데 이 선언된 이 시그널은 5개니까 와이어가 5개인 건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썰컴 코드를 제가 봤는데 컴파일하는 코드를 그 코드 캡처하는 귀찮아서 이게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그 이 RONCS 파일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생성될 때 그 플래그 F 값에 따라서 분기를 타거든요. 그 플래그 F가 뭔지를 보니까 그 O1, O2, O3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딱 보면 뭔가 최적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적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오제로 그러니까 최적화를 하지 말라 그러면 와이어가 6개고 하면은 이제 5개 나오거든요. 기본 값은 O2의 맥스 값인가 뭐 그런 게 들어가고 근데 그럼 이제 최적화를 하지 않았을 때 5개가 나오는 거는 인트 1이 필요가 없는 그 시그널이니까 죽인 거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가 차이 나는 거는 근데 최적화를 하지 않았을 때 6개가 된다는 거는 A, B, C 인트 0, 1 하고 뭔가 하나가 추가로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 좀 궁금하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썰컴에서는 이렇게 컴포넌트 메인 이런 걸 메인이라고 선언을 하면은 디폴트 아웃풋 시그널을 썰컴이 하나를 만든대요. 음, 그거를 제가
진짜 이게 맞는 말인가 싶어서 좀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컴파일하는 코드를 봐야 돼가지고 그거는 못 봤고 그래서 여기서 와이어의 개수랑 우리가 이제 여기 컨스트레인에서 보이는 개수랑 다른 거는 어떤 최적화 때문일 수 있긴 한데 최적화를 다 하고 이제 필요한 시그널만 남겼을 때도 하나가 차이가 나는 거는 뭔가 썰컴의 스페시픽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와이어란 뜻이 이 5개를 뜻하는 게 있나요? 그 원래는 변수가 아니라 그 엣지 화살표 네 말하는 엣지 저 값이거든요. 생각으로. 그 엣지 값인데 네. 이론적으로는 그냥 최적화를 안 하면 엣지의 개수가 그대로 들어가지만 사실 그 엣지의 값을 할당하고 난 다음에는 같은 값이 이제 다 중복을 사라지고 유니크한 값의 개수만 필요하잖아요. 유니크한 와이어의 개수라고 저는 유니크한 엣지의 개수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혹시 엣지라는 게 좀 어떤 걸 얘기하는 아, 그 서킷에서 두 개인 인풋 하나 아웃풋. 그쵸? 고 엣지. 그 엣지를 이제 W1, W2, 뭐 W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지금 5개인 게 그냥 생각하기에 맞는 게 A 제곱이면은 2개 들어오고 하나 나가고 그죠? 이 나온 거랑 그 더하기 B를 하잖아요. 그럼 네. 여기서 또 하나 들어오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나오는 거가 5개잖아요. 아, 근데 그거 아닌가? 여기서는 멀티플라이어에다가 2를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해요. 아, 네. 실제 이거 그려보면은 그 그려서 이제 첨부할까 하다 말하는데 이게 한 번 더 그려지거든요. 그럼 한 몇 개도 열 개인가 열 몇 개인가 생겨요. 근데 거기서 이제 B는 한 번만 쓰이니까 B에서 나가는 그 엣지는 다 똑같은 값이니까 딱 한 번만 세면 되고 뭐 A도 딱 한 번만 세면 되고 인트 0도 한 번만 세면 되고 결국에는 여기 컨스트레인에서 표현이 되는 값의 그 유니크한 값들의 개수가 저라면 최적화면 그렇게 남길 것 같거든요. 할당을 할 때 이 값들만 넣으면 되니까. 그 외부에서 받아야 하는 값들이랑 내부에서 유지해야 하는 그 값들이랑 이게 사실 안에서 루프를 돌아도 지금 컨스트레인트 이 와이어 값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닌가? 이거 지금 잘못 이해했나? 포문이 달라지면은 와이어 개수도 바뀌어요. 그렇죠. 1000 넣고 하면은 1003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면 1003이 나온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컨스트레인 상에서 표현되는 이 시그널들의 개수랑 똑같게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하나가 차이가 나는데 그 하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썰컴이 넣어주기 때문이다라는 그거를 이제 스택 익스체인지에서 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 질문을 살짝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디스코드에 네네. 뭐에 대해 와이어 아니 와이어의 개수가 그게 맞냐? 라는 질문. 썰콤에서 컴파일하고 나오는 그 와이어의 개수가 네. 디스코드에 물어봐야 되고 사실 썰콤에서 그 컴파일하는 코드를 보면은 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쉽게 나오진 않아서 일단 넘어갔었어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신가요? 아니요. 네. 네. 빨리 끝낼까요? 아니요.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네. 끝났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A에다가 3을 넣고 B에다 11을 넣은 게 이게 프라이빗 인풋, 그러니까 위트니스 값으로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트니스 생성을 하고 혹시 뭐야 인풋, 프라이빗 인풋. 예. 프라이빗.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위트니스 생성을 하고 아까 요거 위트니스 왜 생성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냥 뭔가 썰컴이나 스나크 JS 특징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 플론키 2 그런 거 써보면은 그냥 코드상에서 위트니스 박아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꼭 어떤 특정한 형태의 파일로 받게 한 거는 그거는 약간 이거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이 아닌가 싶긴 해요. 스프렁키트는 뭐 add virtual target 해가지고 그 썰컴의 베리어블 같은 역할을 하는 그걸 먼저 선언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add 뭐 해가지고 싹 그 아리스메틱 서킷을 싹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partial witness에다가 public input과 private input을 넣어가지고 컴파일 딱 하면은 그 프로프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위트니스 파일로 받아야 하는 거는 스나크 JS의 어떤 그 디자인이지 않나. 그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트니스 관련돼서 계속 찾아보니까 이 위트니스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그쵸. 예, 예, 그쵸, 그쵸. 서킷의 해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코드에 넣어도 되는데 그 음. 내가 어디서 봤는지를 잊어버렸는데 그 다큐멘터리 빡 찾다 보니까 위트니스를 디버그를 위해서 뽑아 놓는다라고 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파일로. 네네네. 음.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사실은 그 코드 자체도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거기에 같이 나와도 네. 무방한데 디버깅을 위해서 생성된 따로 생성된 아, 거예요. 아, 음. 어떻게 디버깅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디버깅 근데 하는지 디버깅 목적이긴 한데 왜 바이너리 파일로 뽑을까요? 제이슨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위트니스 파일 WTNS 저 파일이. 근데 그 컴파일 네. 옵션에서 보면 아, 익스포트 할 수 있어요. 심볼로 해가지고 읽을 수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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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먹을 수 아,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여기 스나커에서 보면은 위트니스 파일을 잠깐만요. 이 인풋 제이슨에다가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프라이빗 인풋을. 음, 그럼 굳이 그 위트니스 파일이 또 필요한가 싶긴 해요. 근데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서컴도 쓰고 다른 그런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도 사용하는 개발자に물어봤더니 이런 위트니스나 이런 파일들의 정의를 각각 다 다르게 한대요. 그래서 네, 이 네, 위트니스가 정확하게 뭐냐라고 음, 음. 이제 물어봤는데 대답이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게 맞아요. 이런 예, 예, 개발을 예. 많이 하는 친구들. 네. 코드 가면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네. 그 위트니스라 했을 때 어디는 프라이빗 인풋만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플런키 2의 경우에는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인풋이랑 다 그냥 위트니스로 퉁쳐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책도 그렇고 설명만 다 달라서 네, 네. 엄청 헷갈렸어요. 제가 밑에 단어가 엄청 많이 헷갈렸어요. 어떤 디펙토는 없는 것 같아요. 프라이빗, 퍼블릭 위트니스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쓰는 네. 것도 있고 네. 하고 하는데 네. 용어가 음. 조금씩 다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셋업을 하죠. 그 그로스 16 스페시픽한 CRS를 생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리딩해서 타우랑 알파 타우, 베타 타우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아까 프리페어 페이스 2 했을 때 계산한 거. 여기서 없으면 이제 에러를 뱉어요. 네.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그 어떤 이 글로서리는 어떤 다큐멘터에서 제가 발주한 건데 그것도 이 뒤에 링크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URS나 SRS나 똑같이 CRS다. 생성 방식에 따라 다른 거고, 네, PP랑 BP도 아까 말씀드렸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것도 얘기했고, 베리파이 하면은 뭐 잘 됩니다. 그래서 CRS에서 베리피케이션 키 뽑아내고, 뽑아낸 걸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저 값들이 아마 그 그로스 16 논문 보면은 왜 필요한지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프로브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럼 이제 프루프를 생성한 걸 보면은 이제 퍼블릭 인풋과 이제 프루프 인풋을 보면은 AB에다 3하고 11을 그 위트니스로 넣어가지고 맞는 11이니까 계산식에 따라서 411이 나와야 하는데 잘 생성해 준 거 볼 수 있고 이 그로스 16이 피노키오에서 이제 우리가 성능을 많이 향상시켰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세 개의 그룹 엘리먼트만을 가지고 프루프를 만들 수 있다 얘기를 해요. 어떤 타원 곡선 G1 상에서의 점 하나, G2 상에서의 점 두 개 가지고 이 다른 어떤 이 아웃풋에 대한 타원 곡선 상의 점 하나인 것 같죠. 요거를 가지고 이 커브는 아까 new 피타우 해가지고 지정해준 값 그대로 나오는 거고 이런 형식의 프루프를 뽑아낸다. 그리고 이제 베리파이 하면은 잘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사이트 말씀하시는 거. 근데 그죠 프루프 사이즈가 작다. 네 그죠 프루프 사이즈가 작다. 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는데 아까 네 여기서 이 KGG 커미먼트가 48바이트인데
요게 EIP 4844 가보면은 KGD 커밋먼트가 있는데 저게 바이트 48에 대한 타입 에일리어스로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더리움 스펙에서 보면은 이 KGG 세리머니랑 KGG 커밋먼트에서 쓰이는 그 타원 곡선이 BLS 12-381이에요. 12는 이제 인베딩 디글이고 그 타원 곡선을 깨는데 필요한 어떤 난이도, 뭐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인투이션을 주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381이 그 타원 곡선 상에서 이제 연산을 할 때 모듈로 P 하는 값 있잖아요. 그 소수 P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비트 수예요. 그러니까 381 비트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타원 곡선 상에서의 점을 표현하는데 381 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최소. 근데 이제 448 바이트가 384 비트이기 때문에 그 점을 표현하는 데 충분하고 실제로는 이 블롭이 저장이 되는 거는 스펙상에서 최대 30일까지만 저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30일 넘은 거 어떡하나요? 이제 누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우리의 목적은 아니고 우리는 파이널리 라이브니스를 주는 게 목적이고 그 히스토리 저장하는 거는 그 목적을 가진 서비스가 해주는 거라고 우리는 네, 어딘가 저장해 놓겠지. 네, 뭐 블록 익스플로러 회사들이 하던가 이제 그게 개인적으로 제가 블록체인이 이게 서스테이너블한 인프라가 맞는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고 뭐 여담이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블록 데이터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그 블록에 대한 해시는 영구 저장이 되거든요. 그 해시는 이 KGG 커밋먼트를 해시를 한 32바이트를 저장을 하는데 해시한 값을 저장하는 이유는 이 포워드 컴패터빌리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스킴으로 커밋먼트를 만들어도 똑같이 그냥 블록에 대한 해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뭐 예를 들어 스타크 기반으로 커밋먼트를 만들어도 해시를 취하면 32바이트로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네, 블록을 뭐 저장 안에 쓸 수 있다. 그거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혹시 추가로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리서치 해오신 분들? 그 문제는 궁금했는데 저희가 맨 마지막에 스나크 JS로 브로스 16 셋업해서 만드는 게 G키잖아요. 예, 타우랑 RCS랑 가지고. 예. 요 G키가 제가 아까 했던 단계에서 어디 단계 좀 혹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네. 궁금한 거는 그게 뭐 브로스 16 해가지고 GK 스나크를 했다는 거는 컴퓨테이션을 아이스메틱 서킷을 했다가 마르쇼를 했다가 퀴즈를 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그런 과정들이 어디에 녹아들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 프로포를 만든다는 게 커밋먼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그 폴리노미얼 상의 점들 여러 개 사사삭 뽑아내는 게 이제 커밋먼트인데 그 커밋먼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CRS 값을 생성하는 거니까 그 이전 어딘가에서만 되면은 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킷 컴파일이 되고 나서 커밋먼트를 생성하기 전에 그 사이에만 일어나면은 말이 되죠. 그 사이에서의 디펜던시는 없고. 왜냐하면 여기 그로스 16의 경우에는 서킷 스페시픽하게 CRS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컴파일이 되고 그 서킷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예, 그 다음에 그 서킷에 대한 CRS를 생성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거고 커밋먼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CRS 값이 필요하니까 커밋먼트를 생성하기 전에 그 단계가 있어야겠죠. 그 과정이 저 그냥 명령어 생성하고 궁금했던 사실. 네네. 셋업을 하는 명령에서 예. 그 과정이 내포된 건지 아니면 아, 그 다음에 그렇겠죠. 네네네. 베리파이에서 여기서 셋업 보시면은 이제 인풋으로 RONCS 파일이랑 피타우 두 개 받아가지고 GK 파일 하나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셋업이 이제 이 서킷 스페시픽한 CRS를 뽑아내는 화면에서 뽑아낸 과정이죠. 이거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RRCS는 뭐 QEP라는 어떤 특정한 폼이 또가 들어가다가 그쵸. 그로스 16에서 RONCS를 받는 걸 상정하라고 만든 그 프로빙 스킴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추가로 얘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자기가 아는 부분 조금 더 얘기할 부분이 있다. 얘기하는 부분보다 조금 더 아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